이번 시간에는 사주상으로 연상연하의 짝을 만나게 되는 경우,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연상연하는 보통 우리가 남녀의 만남 또는 뭐 부부의 만남, 부부 인연 이런 거 할 때 보통은 이렇게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가 나이가 좀 어린 경우, 그 경우를 보통 그게 이제 정상, 뭐 보통 그게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죠.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가 나이가 어린 경우, 그 경우가 이제 아직까지도 그게 더 보편적이고 흔한 경우가 될 수 있는데 그 반대 경우를 말하게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자가 나이가 많거나 남녀의 만남에서 여자가 나이가 많거나 남자가 나이가 더 어린 경우, 그 경우를 이야기하는데, 자, 이 연상연하는 어떤 경우에, 사주상으로 어떤 경우에 연상연하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느냐, 또는 연상연하의 애인을 만나게 되느냐, 이렇게 봤을 때,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뭐냐 하면은, 편재성이 강한 사람, 이 사주에서 편재성이 강한 사람, 특히 여자 사주에서 편재성이 강한 사람은 연하남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, 남자 사주에서 편인성이 강한 사람은 연상녀와 인연이 되거나 연상녀가 굉장히 편하게 다가오게 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남자 사주. 남자는 편인성이 강할 때, 여자는 편재성이 강할 때 연상연하의 이성과 인연이 되기가 쉽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그 외에 이제 이 강한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인데, 이 경우에도 이제 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특히 이 경우도 이제 여자에 해당되는데, 자의식이 매우 강하고 뭔가 그 과시하고자 하는 우월감을 가지거나, 또는 자기 주체성이 굉장히 강한 여자, 그런 사주는,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주는 대체적으로, 그러니까 여자라면은 연하남을 선호하고 연하남과 많은 인연을 맺게 된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러한 연상연하가 될 수 있는, 구체적으로 이런 게 어떤 경우냐 했을 때 사주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, 여자는 이렇게 조금 전에 말한 편재성, 남자는 편인성, 그 다음에 특히 또 남자도 그럴 수 있지만 특히 여자의 경우에 강한 자의식을 가진 경우, 남자는 뭐 이게 여자의 경우에 강한 자의식을 가진 경우가 그렇고요. 남자의 경우에는 식상의 기운이 매우 강한 사주, 그런 사주가 연상연하와 인연이 된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사주에서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. 이런 경우는 이제 인월의 경금으로서 편제격인데 간목이 투갈해서 편제격이 됐죠. 그래서 편제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여자 사주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은 연하남과 인연을 많이 갖게 된다, 이렇게 볼 수 있죠.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편제라는 속성이 굉장히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실리를 추구할 때 이렇게 연하남에 대한 그를 만났을 때 좀 더 그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여자가 편재성이 강한 사주는 대체적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많은 경우에 연하남과 인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거는 부부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, 그런데 여자는 그렇고요. 남자는 이렇게 이제 진월의 경금에서 무토가 투관해 가지고 이제 편인성이 매우 강합니다. 또 경진일주 자체도 편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주들은 이러한 구조의 사주는, 남자 사주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것은 그 연상녀와 인연을 맺기가 쉽다,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래서 편재성이 강한 사주는 여자 사주에 해당이 될 수 있고, 편인성이 강한 것은 남자의 경우에 연상녀를 만나게 된다는 거고, 여자 사주가 편재성이 강하면은 연하남과 인연이 되기가 쉽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
그 외에 이제 그 양인격이라든가 월급격이라든가 이런 격국에서 여자의 경우에는 양인격이나 월급격의 구조의 사주에서 관살이 중중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 같으면 이제 묘월의 갑목서 양인격에 신금이 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데서 뭐 경금이 하나 더 있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대체적으로 연하남과 깊은 인연을 맺고 연하남을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. 그 관살이 없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관살이 없을지라도 여자 사주가 이렇게 양인격이면은 자의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기 주체성이 워낙 강해서 실제로도 연하남을 만났을 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. 연상의 남자를 만나게 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룰이라든가 어떤 구속되는 그런 현상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여자 사주가 양인격 사주다 이러면은 이 강한 자의식으로 인해서 연하남을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남자 사주가 이렇게 묘월 임수로서 이게 상관격인데 식상이 혼잡대가 있거나 이런 구조가 돼 있으면 남자인 경우는 이런 경우에 연상녀를 만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사주 구조적으로는 저렇게 되는 것이고 일주만을 가지고 연상연하와 인연이 될 수 있는 일주가 어떤 거냐 이렇게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 양간들이 지지에 편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다 여자 사주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러면은 이 경우는 연하남과 인연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주로 연하남에 관심이 많이 가고 연하남과 인연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갑진일주, 갑술일주, 병신일주, 경인일주 이런 일주들이 여자 사주라면은 연하남과 많은 인연을 맺는다. 물론 연상남과 인연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연하남에 더 관심이 끌리고 연하남과 인연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남자 사주인 경우에는 이렇게 병인일주라든가 경진일주라든가 임신일주처럼 일지의 편인을 이렇게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일주들은 연상녀와 인연이 많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죠. 그래서 연상연하와 인연이 되는 일주 그러면은 요런 정도로 얘기하고 이 외에도 뭐 일지의 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 경우에도 많이 있죠. 그러나 지금 여기 주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양간일 때 일간이 양간일 때 그런 현상이 많다고 봐야 되고 예를 들면 일지편제인데 뭐 을축이라든가 을미라든가 이런 경우도 또 뭐 정유일주 이런 것들이 다 음간인데 신묘도 되게 그렇죠. 신묘 같은 경우도 일지편제죠. 이런 게 음간 경우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. 이렇지만 이 음간인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빼고 얘기하는 게 좋고 보통은 양간을 기준으로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양일간이 이제 갑진, 갑술, 병신, 경인 요런 일주가 여자라면은 연하남과 인연이 되고 병인, 경진, 임신이 남자 일주라면은 요 경우에는 일지편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연상녀와 인연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주로 양간을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 연상연하 커플이 어떤 경우에 주로 많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주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. 주로 이제 다시 정리하면 여자는 편재성이 강할 때 또 남자는 편인성이 강할 때 그 외에 강한 자의식을 가진 양인격이라든가 월급격이라든가 이런 구조의 사주 그 다음에 남자 같으면은 식상이 혼잡되어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연상연하와 이성과 인연을 많이 맺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연상연하 커플이 되는 그런 사주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